죽은 줄 알았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황기찬의 모든 죄를 증명하는 증거와 함께 말이죠. 여왕의 집 87화 상상도 못한 진실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황기찬은 깊은 밤 홀로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집무 책상 위에 놓인 와인잔에는 붉은 액체가 잔잔히 출렁이고 있었고 그는 그 와인처럼 짙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외부 압박과 내부 반란, 강세리의 돌발 행동, 윤 비서의 실종, 무엇 하나 마음 편한 구석이 없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고요한 방 안의 정적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순간 어딘가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조용한 회장실을 가르는 낯선 소리. B- 녹음 시작합니다. 기찬은 눈을 번쩍 떴다. 이게 뭐지? 어디서 나오는 소리지?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던 그 순간 스피커에서 울리는 낯익은 목소리에 그는 숨이 멎을 뻔했다. 내가 가진 이 자료 누가 더 필요할까? 강세리? 황기찬? 김도희였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리고 모두가 잊으려 했던 이름. 기찬의 손에 들린 리모컨을 떨어뜨리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피커를 응시했다. 그날 내가 본 걸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 이 파일을 열면 적어도 하나는 무너질 거야. 황기찬은 소스라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뭐야? 도희? 이건 누가 가져온 거야?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강재인이 천천히 들어섰다. 그녀의 손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들려 있었고 스피커는 여전히 김도희의 육성을 또렷이 재생 중이었다. 당신이 한 짓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황기찬 씨. 그녀의 눈은 냉정했고 입가엔 싸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기찬은 말을 잃은 채 그녀와 스피커를 번갈아 바라봤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얼굴이었다. 뒤이어 김도윤, 강미란, 정호성까지 천천히 회장실로 들어왔다. 제인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숨기려 했던 그 모든 진실. 우리 이제 그걸 끄집어내려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기찬은 서둘러 스피커를 끄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가 눌러도 녹음은 끊기지 않았다. 황기찬, 당신과 강세리 그날 있었던 일을 숨기고 싶었겠지. 하지만 난 다 기억해. 그리고 기록했어. 황기찬은 벽을 향해 소리쳤다. 꺼. 당장 꺼버려. 이건 증거도 아니야. 조작일 수 있어. 그러자 도윤이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했다. 저 파일 국과수 감정 맡겼습니다. 조작 흔적 없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어요. 강세리는 창백한 얼굴로 회장실 문턱에 서 있었다. 그녀는 어느새 재생되는 도희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발끝에서부터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제인은 고개를 돌려 세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기억나죠? 도희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쳐다보던 그 눈빛. 세리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그녀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다. 이거 조작이에요. 누가 날 음해하려는 거예요. 기찬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노려보며 외쳤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우리가 공범이라도 된 줄 알아? 세리는 돌아서 도망치듯 회장실을 빠져나가려 했고 그 순간 도윤이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등을 찔렀다. 세리 씨, 김도희 씨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모든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거대한 복수극의 첫 포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김도희의 목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방 안을 메웠다.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면 내 이야기는 이 파일에 담겨 있을 거야. 침묵에 휩싸인 회장실. 오직 남은 것은 도희의 메시지와 그것을 들은 자들의 떨리는 숨결뿐이었다. 그 무겁고 처절한 음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기찬의 심장을 조여오는 형벌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반격할 틈조차 없었다.
잠시의 정적을 깨고 도윤이 나섰다. 도윤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다.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다. 법원에서 발급된 공식 문서. 그 안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YL그룹 법적 상속인 김도윤. 이제는 책임지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을 흔들었던 시간들,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까지 모두를 삼킨 목소리였다. 기차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네가 YL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YL은 내가 만들었어. 내가 키워냈다고. 너희가 뭘 안다고 나를 몰아내. 그 순간 강미란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단호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YL은 내 욕심으로 더럽혀졌어. 이젠 지켜야 할 때야.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이. 그리고 그녀는 도윤의 곁에 섰다. 기차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지만 어디에도 반박할 논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곁에 서 있던 세리마저 어느새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리고 정윤이도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 자리는 이제 당신 것이 아니에요. 윤희는 말했다. YL의 이름을 욕되게 한 당신, 이제는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나보고 나가라고. 기차는 기가 막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공허하고 힘이 없었다. 그때 제인이 도윤의 손을 잡았다.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기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YL을 되찾기 위해 인생을 걸었지만 그 누구보다 탐욕에 찌든 그의 손은 이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빈손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빈손의 끝자락에 강세리의 손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기찬의 손끝은 식어가고 있었다. 무너지는 권력, 부서지는 관계, 그 와중에도 오직 한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도윤. 그리고 그 곁에 제인. 둘은 그렇게 함께 무너진 왕국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억이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도윤의 선언이 회의장에 남긴 여운 속에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진실이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부활하고 있었다. 그 진실의 중심에 선 이는 다름 아닌 최자영이었다. 그녀는 요즘 들어 기억의 단편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김도희의 죽음, 그리고 그날의 흐릿했던 장면들. 자영은 그 기억들을 붙잡으려 애썼다. 손에서 미끄러지는 모래처럼 불분명했지만 어렴풋이 떠오르는 목소리 하나가 있었다. 그걸 꼭 숨겨야 했을까? 자영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엔 낯설 만큼 평온한 표정이 감돌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도민주는 조용히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자영 씨,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영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응. 도희. 도희가 무섭다고 했었어. 누군가 협박했대.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때 회사 사람 중 하나였던 것 같아. 도민주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노트에 조심스럽게 메모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그거면 돼요. 그 말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자영 씨, 우리가 함께 도희를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온한 풍경 뒤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노숙자는 자영이 기억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평소와는 다르게 또렷한 눈빛을 한자영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여자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었네. 저 정신머리로 또 뭔 짓을 벌이려는 거야? 그날 밤 숙자는 몰래 자영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바로 몇 개월 전 자영이 치매 초기에 병원에서 작성했던 자필 진술서 사본이었다. 진술서 속에는 나는 딸 강재인이 회사를 망칠까봐 걱정된다.
YL의 미래는 황기찬에게 맡기고 싶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시 간병인이 실수로 책상 위에 올려뒀던 것을 숙자가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이게 아직 남아있을 줄이야. 이걸 들이대면 이사회에서 그 여자도 끝이지. 숙자는 혼잣말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그녀는 황기찬과 조용히 만났다. 최자영이가 이상해.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 기찬은 찡그린 얼굴로 되물었다. 그게 확실해요? 그래. 그냥 직감이 그래. 저 여자 눈빛이 달라졌어. 그리고 숙자는 손가방에서 출력한 자필 진술서를 꺼내 기찬에게 건넸다. 이걸로 자영이 치매 판단 받아서 그녀가 과거에 했던 말은 다 무효라고 만들어야지. 그리고 강재인이 지금 엄마를 내세워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 근거도 무너뜨릴 수 있어. 기찬은 그 문서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일단 그건 보관하고 있어요. 이사회 직전에 꺼내줘.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그럼. 언제나처럼 타이밍이 중요하지. 그러나 이들의 대화가 모두 비밀스레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숙자와 기찬이 나눈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황기만이었다. 그는 여전히 지능은 7세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기억력만큼은 어른 못지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숙자의 대화 내용을 꼼꼼히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다. 엄마 나쁜 말 했어. 도희 누나. 기찬 형. 최자영. 응. 안 좋은 말. 그날 밤 황기만은 그 메모장을 들고 도유경을 찾아갔다. 유경은 뜻밖의 방문에 놀랐지만 기만이 내미는 낡은 수첩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다. 이게 뭐야? 유경 누나. 기만이 들었어. 나쁜 말. 도희 누나 무서워했대. 유경은 메모장을 부여잡고 눈을 질끈 감았다. 고마워요. 다음 날 도유경은 그 수첩을 김도윤과 강재인에게 전달했다. 재인은 수첩을 읽으며 손을 떨었고 도윤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말했다. 이걸 이사회 때 공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증거가 아니라 단서일 뿐이에요. 최자영 씨가 직접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엄마의 기억을 지켜야 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날 밤 강재인은 최자영의 병실에 조용히 들어갔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오래전처럼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 이번엔 내가 지킬게요. 도희도, 엄마도, 우리 모두의 진실도. 그 순간 자영이 미약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인아, 엄마. 도희가 그날 뭔가 말하려고 했던 걸 기억나. 제인은 눈물이 고인 채 엄마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다. 드디어 진실은 그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또 다른 조각은 태오리의 손끝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JY 갤러리 사무실. 태오는 누군가에게 오래된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쳤다. 문서에는 15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입양기관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고 사진 한 장이 함께 동봉돼 있었다. 사진 속 아이는 지금의 강세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니, 그것이 문제였다. 그 사진은 바로 캐서린 리 자신의 여동생이 어린 시절 입양되기 전 찍은 마지막 모습이었다. 태오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따라 문지르며 낮게 중얼거렸다. 세리, 네가 진짜 누군지 이제 확실해졌어. 넌 내 동생이 아냐. 그런데 왜 내 동생의 인생을 살고 있어? 그는 즉시 입양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태오 리입니다. 캐서린 리의 입양 기록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요. 당시 보호자 주소와 최종 귀국 날짜, 그리고 귀국 동행인의 이름이 전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던 게 맞죠? 상대방의 긍정적인 대답에 태오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내용 공문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요. 중요한 문제라서요. 그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강세리가 캐서린의 인생을 도용했다는 정황은 명백했고 이제 남은 건 이 사실을 증명해 보여줄 무대뿐이었다. 한편 강세리는 요즘 따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윤과 제인의 반격, 자영의 기억 회복, 윤 비서의 추락, 그리고 태오리의 귀국. 하나하나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그녀는 집안을 서성이다가 문득 창문을 내다보았다. 건너편 거리에서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집 쪽을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태오리? 세리는 허둥지둥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며 벽에 등을 기대었다. 안 돼. 이러다 다 들통나. 안 돼. 내가 만든 이 삶,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그녀는 곧장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우리 지호 데리고 당장 떠나자. 지금 아니면 늦어. 미국으로 돌아가자. 내가 준비해놓은 비자랑 여권 있어. 지금 당장이라면. 그러나 황기찬의 반응은 냉담했다. 잠깐,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기찬 씨,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당신도 알잖아. 그 사람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기찬은 말없이 숨을 골랐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이젠 나도 널 도울 수가 없어. 그 말은 세리의 귀를 의심케 했다. 뭐라고?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한 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넘었어. 너도 알잖아. 너와 나 그 끝을 봐버렸다는 거. 세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까지 그러면 나 진짜 끝이야. 우리 같이 여기까지 왔잖아.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당신도 똑같이. 그래. 똑같이 죄를 지었지. 하지만 지금은 난 벗어나고 싶어. 네가 만든 거짓에서. 기찬은 전화를 끊었고 세리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며 주저앉았다. 거짓을 등에 업고 쌓아올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며칠 후 세리는 집안 서랍 속에 숨겨둔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위조된 주민등록 초본, 입양 서류 사본, 과거 병원 기록 등. 모두 태오리가 추적한다면 언젠가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증거물들이었다. 그녀는 이 서류들을 전부 검은 봉투에 넣고 벽난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꽃 앞에서도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다 지우면 돼.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하지만 불길은 종이만 태울 수 있을 뿐 흔적 없는 진실까지 없앨 수는 없었다. 그 시각 태오리는 이미 정윤희, 김도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제 동생은 15년 전 실종 상태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여자가 바로 강세리입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가 김도희 씨 죽음과도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정체를 감춘 이유가 단순한 욕망 때문은 아닐 겁니다. 정윤희는 서류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 정보들 우리에게 줄 수 있나요? 예. 이건 제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반드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 순간 세리는 황지호에게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호야, 엄마랑 여행 가자. 멀리 멀리.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 찾지 못할 만큼. 그러나 그 눈빛은 더 이상 강하지 않았다. 도망치려는 사람의 눈빛은 언제나 어딘가 흔들리고 언젠가는 잡히게 되어 있다. 그녀의 가짜 이름이 무너지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됐다. 정윤희는 YL 본사 로비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졌고 앞자리에 앉은 언론사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다. 그녀는 단정한 검정 정장을 입고 손에는 수십 장의 문서를 들고 있었다. 잠시 마이크를 바라보던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먼저 지난 몇 달간 YL그룹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에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YL그룹은 강세리라는 개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 신분을 사용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윤희는 말을 이어갔다. YL은 해당 인물의 모든 법적 지위, 직책, 관련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그녀와 연루된 일부 내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를 통해 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YL은 어떤 범죄적 세력과도 무관하며 향후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선언합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회견장은 일순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또 한 명의 인물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바로 태올이었다. 그는 법무팀과 동행한 채로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다. 수트 안주머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낸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태올이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제 여동생 캐서린 리의 실종과 신분 도용에 관한 고소장입니다. 기자들의 펜이 다시 바쁘게 움직였다. 15년 전 제 여동생은 실종됐고 그 이후 그녀의 이름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강세리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여동생이 아닙니다. 그녀는 캐서린의 모든 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목적은 권력과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두려움이 없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돌처럼 무거워서 기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시각 강재인은 황기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기찬은 마치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왔군.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어요. 제인은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김도희가 죽기 직전 세리와 함께 있던 장면이 포착된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사진 당신도 알고 있죠? 도희가 왜 죽었는지, 누가 마지막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는지. 기찬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그때 나는 말렸어. 멈추라고 했다고. 그럼 왜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말했으면 나도 끝이었을 테니까. 제이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제는 끝내야죠. 당신의 그 침묵으로 누군가는 딸을 잃었고, 누군가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고, 누군가는 거짓 인생을 살게 됐으니까. 기찬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다. 이미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시점이었다. 그리고 그 시각 강세리는 호텔방 한쪽에 앉아 있었다. 뉴스에서는 태오리의 기자회견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정윤희의 목소리가 방안을 메웠다. YL은 다시는 어떤 위선과 거짓의 이름 아래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와인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지호는 잠들어 있었고 그녀는 그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한 방울, 두 방울. 조용히 흐르던 눈물이 떨리는 입술 위로 떨어졌다. 이제 진짜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속엔 모든 걸 잃은 한 여자의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가짜 이름 캐서린은 무너졌고 진실의 이름들만이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올 준비를 마쳤다. 강세리의 마지막 눈물은 끝일까? 새로운 시작일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